symphonies. Before all I heard was silence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여러분의 역사 완성자 유산입니다. 너무 반갑습니다, 여러분. 좋습니다. 수능 전 마지막 학력평가 어떠셨습니까? 아마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 저 뭐 무난했습니다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. 전체적으로 뭐 연표 문제가 나오긴 했지만 뭐 그렇게 아주 이렇게 깊게, 물론 현대사 연표이기 때문에 1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살짝의 난이도가 있었지만 아마 그 정도에서 넘어갔으면 거의 다 뭐 좀 큰 문제 없이 좋은 성적을 받지 않으셨을까 싶은데, 저는 개인적으로 은근히 이 14번 문제 19세기 산업혁명 문제, 은근히 이게 까다로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시기적으로 한번 이 지역별로 한번 분류해 보았습니다. 뭐 하나는 사대문명 문제, 뭐 이집트 문제, 뭐 여전히 일본 문제로 잘 나왔고요. 나머지 19문제는 각국사 6문제, 중국사 5문제, 서양사 8문제, 이렇게 이제 지역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. 하나 특징적인 거는 각국사가 이 9월 모의 평가보다 한 2문제 정도 더 출제되면서 이제 또 다시 한번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. 그리고 실제로 수능에서는요, 9월 모평이나 10월 학평보다는 실제 수능에서 좀 어렵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각국사가 조금 더 난이도 있게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나. 뭐 이번에는 뭐 인도 간다라, 뭐 쿠샨 왕조의 간다라 양식이라든가 오스만 제국 해이안 시대, 뭐 잉카 문명 전체적으로 다 무난했습니다. 그나마 뭐 태국 민족 운동도 뭐 라마 4세, 라마 5세 근대화 운동 무난했고요. 약간 눈여겨볼 파트는 뭐 라이베리아가 최근에는 좀 많이 안 보이다가 좀 이렇게 마지막까지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거의 독립을 유지했던 나라죠. 그래서 여기 라이베리아 문제가 나왔었다라는 게 하나 살짝 눈에 띄었었고요. 중국사는 뭐 진짜 전체적으로 무난했습니다. 뭐 진나라 나왔고요, 송나라, 명나라, 그다음에 위진남북조, 근현대사 파트로 변법 자강 운동. 뭐 무난하게 뭐 어려울 거 제가 볼 땐 거의 없었습니다. 오히려 서양사에서는 뭐 로마의 2차 3두 정치, 명예혁명이 최근 작년 수능 같은 경우는 좀 어렵게 등장한 게 있었는데, 여기서는 뭐 어렵지 않고 그냥 뭐 권리장전 정도 찾는 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. 10번 문제가 십자군 전쟁으로 이 연표 문제가 나왔는데요. 이건 뭐 워낙에 많이 봤던 사건들로 연표를 물어봤기 때문에 뭐 크게 그렇게 어렵진 않았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에스파냐, 뭐 국가별로 물어보는 거 크게 어렵지 않았고요. 뭐 나폴레옹 3세 나왔었습니다. 은근히 근데 전 14번이 은근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. 제가 물론 본격적으로 해설 강의할 때 말씀드리겠지만, 우리가 산업혁명 하면 산업혁명의 영향 뭐 이런 거 정도 보통 찾잖아요. 근데 이건 19세기 미국의 산업혁명을 찾는 거였어요. 그래서 저도 보고 뜨아했어요. 물론 맞췄습니다. 전 약간 머리를 굴려가면서 맞추긴 맞췄는데, 사실은 산업혁명에 있던 사건들을 세기별로 구분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없었거든요. 그래서 저도 하나 깨달았죠. 역시 이 10월 학평을 보면 올해 수능도 역시 연표, 이 18, 9세기 구분하는 문제로 나왔잖아요. 물론 이건 연표 문제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러한 좀 비슷한 약간 다른 형태의 스타일로 이렇게 한번 살짝 나왔었다라는 거 제가 본 해설할 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베를린 장벽 붕괴. 그래서 아마 제가 예상컨대 여러분들이 이번에 1등급을 받으려면 14번이나 18번을 넘으셨으면 1등급을 넘어 거의 만점 확률이 상당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.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무난했어요. 만약에 틀렸다면 14번이나 18번, 그 중에서도 뭐 18번이 가장 포인트였겠죠. 그 장벽 문제 역시 연표현 문제로 가장 메인 문제로 등장했었고요. 뭐 19번에 있었던 1차 세계대전 문제는 좀 무난했습니다. 이렇게 이제 지역별 정리는 이렇게 되고요. 시기별 정리도 한번 해봤습니다. 기원 전부터 5세기까지, 요건 한 1000년 동안 중세시대. 그래서 5세기에서 15세기 5문제, 그 다음에 근대 16세기에서 19세기까지 7문제, 현대사 파트에서 4문제. 근데 물론 요건 살짝 솔직히 말하자면 좀 구분이 애매한 문제들도 있긴 합니다.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역시 좀 포인트 문제는 이 14번 문제와 18번 문제. 요게 좀 가장 좀 메인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.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. 여러분 일단 지금 10월 학평 보셨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. 제가 단언코 말씀드립니다. 수능 땐 이거보다 어렵게 나올 겁니다. 물론 선생님 저 10월 학평도 못 봤는데 그런 말씀하시면 어떡해요?
그러니까 한 달 동안 더 공부해야죠. 세계사는 여러분 솔직한 과목이에요. 하면 나옵니다. 그러니까 수능 전까지 특히 사회탐구, 세계사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. 그 이외에 또 탐구 과목 하나 더 있죠. 공부량을 늘려야 됩니다.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. 수능 한 달 남고는 공부할 거 사탐밖에 없어요. 수학, 영어, 국어 하는 만큼 그렇게 쭉쭉 안 오릅니다. 근데 사탐 같은 경우는 여러분 한 문제로 진짜로 등급이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. 최저 등급 맞출 때 가장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한 지도하다 보면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? 사탐이야. 사탐 때문에 최저 학력 못 맞춘 애들 되게 많아요. 그리고 여러분 선생님 저 6월 9월에 잘 나와서 6월 9월에는요 어느 정도 하면 잘 나왔어요. 근데 마지막엔 다른 애들도 실제로 사탐 비율이 공부 비율이 훨씬 늘어나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똑같이 하면 비율에서 떨어집니다.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수능전까지 뭐 늘리셔야 됩니까? 사회탐구 공부량 늘려주셔야 돼요. 특히 세계사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. 뭐 세계사는요 여러분 지금까지 왔으면 뭐 이제 뭐 어떻게 할 겁니까? 뭐 수능 원서 다 냈는데 뭐 다른 거 뭐 갈 수도 없죠. 반복입니다. 나왔던 거 계속 해주고 사건들 볼 때마다 해주고, 그리고 올해는 무조건 수능까지 갈 때 연표 문제예요. 연표밖에 없습니다. 반복이고 연표 문제 넘어서야 됩니다. 연표 문제를 넘어서는 순간 여러분들은 1등급을 넘어 만점까지 갈 수 있습니다. 만점까지. 그리고 연표 문제 하면 이 완쌤의 연표 특강 뭐 지금 아주 학생들한테 아주 극찬을 듣고 있죠. 제가 뭐 EBS 플러스 이 사이트뿐만 아니라 제가 다른 데서도 종종 쳐보거든요. 이렇게 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가시는 그 수험생들 사이트 있죠. 아주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. 예. 그 어떤 사설 인강보다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. 그 제가 올린 거 아닙니다, 여러분. 전 거기 아이디도 없어요. 보기만 할 뿐이에요. 다시 한번 강추합니다. 여러분, 세계사, 뭐 동아시아사 선택하는 친구들도 제 연표 특강 들으세요. 정말 도움됩니다. 예, 연표 특강 넘어서 1등급 갈 수 있습니다. 연표 문제, 완쌤의 연표 특강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마지막 선물이었죠. 예, 요거 되는 순간 여러분 다 좋은 결과 다 받을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. 자, 본격적인 문제 해설은 이제 내용 정리 들어가서 자,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신감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. 더 파이팅하는 모습으로 바로 본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